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한국 불교의 뿌리와 정신을 되새기는 오디오 극장 큰 스님 이야기. 오늘은 현대 한국 불교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종단 건립의 주춧돌을 세우신 청담 스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담 스님 하면 일제강점기 외색 불교에 맞서 조선 불교의 개혁을 주도했고 해방 이후에는 성철 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이끌며 한국 불교의 정화 운동을 이끌었던 분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통합종단 출범의 산파이자 조계종단 재건의 주역으로 시대의 사명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개혁의 기수로 살아온 스님의 삶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런 스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청담 스님이 30대 초반 수자였던 시절 당대 최고의 수행 도량이었던 금강산 마하연에서 있었던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금강산 마하연에 모인 수자들은 결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으차! 조심조심 여기에 놓으십시오. 겨울을 지낼 식량과 땔감이 도량 한 켠에 수북이 쌓이니 모든 대중이 흡족해했다. 이 정도면 대중이 겨울 한철을 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입승을 맡은 청담 스님만은 썩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니 스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정도면 땔감도 충분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청담 스님은 땔감이 쌓인 장작더미를 쓱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로는 땔감이 부족합니다. 이번 철에 모두가 목숨을 떼 걸고 정진을 할 텐데 용맹정진하다 죽는 사람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 다비를 하려면 나무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인 수자들은 청담 스님의 서늘한 말에 깜짝 놀랐다. 도를 이루려면 목숨 정도는 내놓고 해야 한다고 종종 말했지만 청담 스님은 그것을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나도 청담처럼 죽어도 좋다 하는 각오로 수행에 임했는가? 그 순간 많은 수자들은 나약한 자신의 구도심을 점검했고 새롭게 마음을 다졌다. 설악산 봉정암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청담 스님은 한 번 화두를 잡고 앉으면 밥 먹고 해우소 가는 일을 제외하고 일어나는 일이 없었고 하루 3시간 이상 눕지도 않고 정진했다. 그러다 보니 도반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도 모른 채 홀로 남아 선정에 드는 일이 생긴 것이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선정에서 깨어난 스님은 모두가 떠난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때를 놓쳐 그만 폭설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봄이 오기 전까지는 꼼짝없이 절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홀로 남은 청담 스님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잘 되었구나 하며 기뻐했다. 봉정암에 남은 식량이 다 떨어지고
보름이 지나 산 아래 사는 흥천 군수와 경찰서장의 꿈에 동시에 설악산 산신이 나타났다. 지금 봉정암에 도인이 공부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공양을 올려라. 똑같은 꿈을 꾼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두 사람은 눈길을 헤쳐 부랴부랴 봉정암으로 올라갔다. 아니 스님! 그곳에는 피골이 상접한 채로 청담 스님이 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참선삼매에 들어 계셨다. 구도를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답이할 땔감을 마련하실 생각을 했을까요? 감히 범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청담 스님은 1902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진주 호국사에서 포명 스님을 통해 처음 불교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스님은 포명 스님에게 들은 불교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스님은 늘 출가자의 삶을 동경했지만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고 결혼을 해서 딸까지 둔 처지여서 감히 출가를 꿈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불문을 향한 염원이 커져갔던 스님은 결국 노모와 아내, 딸을 두고 길을 나서게 되죠. 그러나 아쉽게도 불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 해인사를 향했지만 결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용성 스님을 뵈러 백양사까지 갔지만 인연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 불교의 승풍이 와 닿지 않았던 스님은 2년 6개월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을 해서 1926년 고성 옥천사에서 영호 스님을 은사로 수계를 받고 순호라는 법명을 받습니다. 돌고 돌아 어렵게 출가 수행자가 되었기에 스님의 수행이 그토록 처절하고 치열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스님과 함께 조선 불교 학인 대회에 참가했던 김어수 전 조계종 중앙포교사는 회고를 통해 당시 학인이었던 청담 스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홀로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순호 학인이었어. 순호 학인은 신심이 뛰어났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노력형이었지. 한 번은 경남 고성의 토굴에서 혼자 정진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찾아갔어. 고성 바닷가를 헤매다가 바다 한복판 무인도에서 법복을 단정히 입고 돌아앉아 삼매에 든 그를 보았지. 그는 사람이 곁에 오는 줄도 몰랐어. 옆에는 작은 냄비와 그릇 2개, 작은 항아리, 그리고 수저 한 벌과 조그마한 쌀자루 하나가 전부였지. 살림살이는 처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의 모습만은 환하게 빛이 났었지. 함께 수행했던 도반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청담 스님의 모습. 훗날 사람들이 스님을 인욕보살로 칭한 것이 결코 과장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원했던 출가자가 되어
원 없이 수행하던 스님에게 일생일대의 커다란 시련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가슴이 저릿해오는 그 아픔의 시간 속으로 우리 함께 가볼까요? 마침내 선방 수자들 사이에서 청담이 견성을 했다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금강산을 거쳐 묘향산에서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망공 스님은 청담 스님을 불러 공부를 점검했고 크게 감동해 한 소식했음을 인가했다. 그리고 오련이라는 법포를 내렸다. 우뚝해서 움직이지 않는 모양을 뜻하는 올, 바위 같은 청담 스님을 뜻하는 말이었다. 청담 스님의 견성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스님의 고향인 진주까지 전해졌다. 진주의 불교 신도들은 연화사 건립을 기념하는 낙성법회에 스님을 초청했다. 설법을 청한 것이다. 법회를 마치고 아들의 설법을 들으러 온 속가의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밥 한 끼만 속가로 가서 먹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밥상을 물리자 어머니는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늙은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딱 한 가지만 들어다오. 오늘 밤 이씨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 하나만 남겨놓고 가거라. 이것이 이 애미의 마지막 유언이다. 스님은 그럴 수 없다며 단박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늙은 어머니는 스님의 장삼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마지막 유언이라는 절규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다. 늙은 어머니와 동생, 아내와 딸을 두고 매정하게 떠났던 길. 누구보다 효심이 깊었던 청담 스님은 차마 아들 잃은 노모의 눈물 어린 부탁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 옛날 목련존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고자 스스로 지옥에 내려가 그 무서운 지옥골을 견뎠다. 나는 살아있는 늙은 어머니의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한단 말인가? 결국 스님은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위해 하룻밤의 파괴를 선택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오대산 상원사에 전보가 날아왔다. 딸을 분만했다 하는 소식이었다. 지옥에 갈 각오로 저질렀던 하룻밤의 파괴. 하지만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원했던 노모의 소원은 이루지도 못하고 막중한 파괴의 죄만 짓게 된 셈이었다.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상원사에서 100일간 참회 기도를 했다. 그리고 장장 10년간 맨발의 고행을 감행했다.
엄동설안에도 스님은 결코 양말이나 신을 신지 않았다. 발은 부르트고 피가 나서 곪아갔다. 그러나 파괴의 죄업은 결코 씻을 수 없었다. 처절하고 냉혹한 참의 고행의 시간이었다. (10년간) 맨발 고행을 하며 스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범계를 저질렀지만 어쩌면 그 10년이 지옥보다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인연이란 게 참 묘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딸이 바로 비구니계의 어른이셨던 묘엄 스님입니다. 묘엄 스님은 한국 불교 비구니계의 대강백이자 청정율사로 수원 복령사 회주셨던 분이죠. 그러고 보니 묘엄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묘엄 스님은 한때 자신을 부친에게 독신청정수행승이라는 흰 종이 위에 검은 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보다 철저히 계행을 닦았던 분이기에 자신의 존재가 한국 불교계의 거목이었던 아버지 청담 스님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흰 종이 위에 검은 점, 즉 5점이라 말했지만 성철 스님의 권유로 출가를 한 묘엄 스님은 열심히 정진을 해 훗날 비구니계의 큰 별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묘엄 스님이 스스로 5점이라고 표현했던 그 검은 점이 사실은 한국 불교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거대한 연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나저나 스님이 된 아들을 파괴시키는 악업을 지은 노모 청담 스님의 속가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을 한번 만나보시죠. 김천 황악산 직지사 서전암의 법당에는 싹둑싹둑 삭발하는 가위질 소리만 가득했다. 청담 스님은 이제 늙어서 가늘어진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말없이 자르고 있었다. 스님이 된 아들을 파괴시킨 어머니. 언제나 가슴 한쪽에 돌덩어리 같은 무거움으로 남아있던 속세의 인연. 그 모든 번뇌와 어변으로 얽히고 설킨 무명초를 청담 스님은 미련 없이 툭툭 잘라나갔다. 얼마 전 스님은 고향 진주에 가서 노모를 직지사로 모시고 왔다. 대를 이을 아들을 바랬지만 며느리가 또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심하게 원망하고 미워했다. 그 소문이 진주 일대에 파다했고 어느새 청담 스님의 귀에까지 흘러왔다. 어머니, 남을 원망하는 것은 나쁜 업을 짓는 일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머리를 깎아 스님이 되도록 해드릴 것이니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불공덕을 쌓으십시오. 그래, 그동안 내가 애미한테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다. 출가를 위해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한 서러움을 그동안 며느리에게 화풀이하며 보낸 세월.
늙은 어머니는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스님이 되기로 했다. 어머니, 제가 당신의 무명초를 잘라드리겠습니다. 청담 스님은 성품성, 어질인, 성인 스님이라는 법명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늙은 어머니가 더 이상 악업을 짓지 못하도록 손수 머리카락을 잘라 출가시키는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불교 정화운동의 주역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청담 스님은 일생 동안 더욱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고 하심하며 수행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대중을 따뜻이 보살피고 어른이라 하여 자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는 부드럽고 겸손한 어른이었던 청담 스님. 오늘은 스님이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다음 주에도 청담 스님의 이야기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담 스님께서 남기신 법문 가운데 한 대목을 낭송하며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부족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원망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공포와 불안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강제와 속박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해탈과 자유가 있으면 잘 사는 것이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보다 위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잘 사는 것이다.